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일반 은행의 업무와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특수은행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의 종료 업무 중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은행의 은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앙은행은 왜 세워졌느냐? 설립 목적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설립되어졌습니다. 각종 물가 안정 정책에도 개입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국조폐공사에 화폐 발행을 의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기능은 정부의 은행이다. 정부의 국고금,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고요. 수납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고,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리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민과의 거래는 하지 않는다. 또 기업과의 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할 때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국채 발행 업무도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돈이 없을 때는요,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 정부의 국고금에 많이 관여하게 되어져서 정부의 은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은행의 은행이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또는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리가 변동이 되어지면요, 바로 일반 은행에 대출하겠는 곳이라든지 또는 예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금 부족 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해서 최종 대부자, 돈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바로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은행의 은행이다. 화폐를 발행하고요, 정부와 거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어진다. 시중의 통화량 또는 금리를 적정 수준에 머물도록 조정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유통되어진다 하면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죠. 경기가 좋을 때 발생한다 그랬죠. 이때는 통화량을 갖다가 줄여줘야 되겠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리를 높여서 통화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화폐의 유통이 적을 때는 또 돈을 또 풀어주게 되어지는 거죠. 금리를 낮추거나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돈을 많이 시중에 유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시중의 통화량, 이런 통화량을 금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통화신용정책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외환정책을 수립하고 또 외환 보유액을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국가에서 외환이 너무 적게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빌린 돈을 상환하고자 할 때 돈이 없으면요, 국가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 부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급격한 환율 변화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외환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유했으면 좋겠다, 또는 환율의 변화가 너무 급격할 때 국가에서 또 개입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 부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 보유액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 중앙은행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화폐를 발행하고요. 두 번째, 정부의 은행이다. 세 번째, 은행의 은행이다.
네 번째, 통화 정책에 개입해야 한다. 다섯 번째, 외환을 관리한다. 이렇게 5가지를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중앙은행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앙은행 외의 은행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은행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그죠? 그래서 예금할 때 이제 이자를 갖다가 고객들에게 주죠. 그죠? 그래서 예금 이자를 고객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대출을 갖다가 해주죠. 그래서 대출 대가로 대출 이자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대출 이자에서 고객들에게 주는 이자를 뺀 이 금액이 수익이 발생하게끔 영업을 하는 것이 일반 은행의 주된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은행의 구분을 잠시 보면 시중은행, 영업구역이 전국 단위로 있는 것을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전체가 시장이잖아요. 거기서 거래한다 해서 시중은행. 그리고 규모가 크고 또 지점을 보유하게 되어진다. 그죠? 시중은행. 그 다음에 특정한 지방을 기점으로 설립되어진 은행. 그죠? 대구은행, 광주은행, 특별한 은행들 있죠. 지방을 근거로 해서 설립되어진 은행은 지방은행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을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원활한 외환 공급 및 금융시장의 세계화로 설립되어지는 것이죠. 국제 간의 교류가 잦아졌다 이 말이죠.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이것을 우리는 일반은행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일반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유 업무죠. 본래 업무, 수신 업무, 돈을 받는 거, 받을 숫자죠. 그죠? 그래서 예금이죠. 그 다음에 여신, 줄 여자죠. 그래서 준다, 돈을 빌려준다. 여신 업무, 대출, 돈을 빌려준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 업무, 멀리 떨어져 있는 국내, 그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은행이라든지 또는 국제 간 채권, 채무의 결제, 처리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환 업무가 되어진다. 그죠? 자, 고유 업무는 수신 업무 중요합니다. 여신 업무, 환 업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수 업무. 자, 고유 업무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이 그 외의 업무다. 부수적인 업무다. 부수 업무는 전자적으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업무다. 그죠? 두 번째, 유가증권, 서류, 그 다음에 귀중품,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우리는 부수 업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채무 지급을 보증해주는 업무죠. 그죠? 그래서 A가 채권자고, 그죠? B가 채무자이면은 채무자가 이제 돈을 빌리잖아요. 차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갖다 뭐 하냐면은 보증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은행에서 보증 업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보증할 때 그냥 해주겠습니까? 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또 담보도 맡아놓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획득하는 것이 바로 채무지급 보증 업무가 되어집니다. 본래 업무가 아니죠. 수신, 여신, 환 업무는 아니죠. 그래서 전자금융 업무, 유가증권 서류 기준품의 보관 업무, 그 다음에 채무지급의 보증 업무, 그죠? 이런 것들은 부수 업무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또 일반은행 업무의 세 번째, 겸령. 본래의 업무와 겸해서 중복해서 하는 업무를 겸한다 해서 겸령 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업이 아닌 금융사업을 하는 것을 겸령 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금융위원회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금융투자 업무를 하게 되십니다. 증권회사에서 주로 하는 그런 업무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험 업무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업무, 이런 것들도, 우리, 원래는 은행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겸용 업무라고 합니다. 투자, 보험, 신용카드, 겸용.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고유 업무와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용어 정리를 잠시 하면요. 법정화폐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에서 정해놓은 화폐다. 법률상 통용용, 즉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용하는 힘이죠. 사용할 수 있는 힘,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강제성 있는. 왜 강제성이 있죠?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내가 화폐를 발행해가 딴 사람한테 팔면은 딴 사람들이 이 화폐를 사갈까요? 내가 사과를 사고 내가 종이 화폐 하나 100원 이래 저가 좀 이 사람 옳다크니 하고 받아갈까요? 아니죠. 이 법률로 보증이 안 된 것이죠. 내가 없으면 이 돈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화폐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화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법정화폐란 법률상 강제성이 있는 화폐다. 법정상 강제성이 있는 화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고금. 국가의 창고에 있는 돈이다. 국고금이잖아요. 국민에게 굳어들인 세금. 이것을 우리는 국고금이라고 합니다. 국고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돈은 누가 대신해 준다 그랬죠? 정부의 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관리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종 대부자다. 최종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그래서 예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돈 어디서 빌리나요? 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런 최종 대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외화 보유액. 국가가 일정 시점 보유한 금과 달러를 우리는 외화 보유액이라 하는데요. 외화, 아까 우리 중앙은행의 역할에서 봤죠. 중앙은행이 보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봐서 약 4,600억 달러 상당한 우리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은 특수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은행은 경제적 차원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투입, 설립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은행이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특수은행이니까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나라에서 돈을 투자해서 설립한 국가 정책상 수립되어진 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을 위한 또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이런 은행을 우리는 특수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수은행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나오겠네요. 자금 조달의 능력, 채산성, 수익성이죠. 그죠? 채산성, 또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일반 은행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렵다. 그죠?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거. 요즘 이제 은행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다 그러죠. 그래서 자금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없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런 이유로 일반 은행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기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 은행이 하기 어려운 특정 부분에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진 은행이 바로 특수은행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지식,
또 자본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되어졌죠. 정보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그 설립 목적이 많이 모호해져서 일반 은행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요. 또 일반 은행에서도 특수 은행의 업무들도 많이 수렴해 가는 상태가 되어졌죠. 자, 특수은행의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한국산업은행, 앞 시간에도 우리가 했는데요. 사회간접자본 또는 산업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졌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죠. 사회간접자본, 개발자금 이런 것들은 뭐 도로를 놓는다, 항만을 놓는다, 통신을 갖다가 설비한다 이런 것들 대단히 많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한국의 산업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이 은행이 바로 한국산업은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과 수입에 대한 업무, 또 해외 투자, 또 자원의 개발 이런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또 대출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과 중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수출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은행이 바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그 제목 속에 그 목적이 다 나와 있죠. 세 번째, 중소기업은행, IBK은행이죠. 그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졌다. 설명할 필요 없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의 경제력,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것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다. 수산업, 그죠? 물숫자죠. 물에서부터 발생한 산업, 어업이라든지 또는 뭐 수산업, 가공, 어업을 가공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업을 가공했는 걸 우리 수산업이라 그러죠. 수산업. 물에서부터 파생되어진 업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은 바로 어업인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것이 수산업협동조합이다. 그 말 속에 다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산업은행,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 산업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것이다. 수입과 수출을 돕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것이다. 자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은행. 농업인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것이다. 농업협동조합. 어업인들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 자, 다음 시간은 금융기관의 업무 중 중앙은행 또 일반은행의 특수은행 이외에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의 업무를 하는 거죠. 금융투자업자, 투자업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기타 어떤 금융기관이 있는지, 또 금융보조기관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